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와 실천 사례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할 박창화입니다. 본 교육은 정당한 편의 제공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그 필요성을 공감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보다 포용적인 공동체로 나아가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사회적 모델 관점을 살펴보고, 둘째, 정당한 편의 제공의 개념, 법적 근거 및 주요 원칙을 설명하며, 셋째, 다양한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정당하지 않은 편의의 기준도 함께 짚어볼 것입니다. 정당한 편의 제공은 단순히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모든 구성원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하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보고 이를 치료하거나 극복해야 할 문제로 보는 의료적 모델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사회적 모델 관점으로 장애를 이해합니다. 사회적 모델은 장애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물리적, 제도적, 태도적 장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건물에 들어갈 수 없다면 이는 그 사람의 다리가 불편해서가 아니라 경사로나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사회적 환경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장애인이라는 용어 대신 장애를 가진 사람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그 사람 자체를 장애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 속에서 장애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정당한 편의 제공은 무엇일까요? 이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 환경이나 제도를 합리적으로 변경하거나 조정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사회적 장벽을 제거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야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적 의무입니다. 이 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명확합니다. 장애인의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편의 제공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물리적 환경의 접근성 개선, 정보 및 의사소통 수단 제공, 보조기기 지원, 교육과정 및 고용환경 조정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편의 제공을 실천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첫째, 개별성의 원칙입니다. 모든 장애인이 동일한 편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개인의 장애 유형, 정도, 그리고 특정 상황에 따라 필요한 편의가 다르므로 개별적인 필요에 맞춰 제공되어야 합니다. 둘째, 합리성의 원칙입니다. 편의 제공은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과도한 부담이란 막대한 재정적 비용, 운영상의 현저한 어려움 등을 의미하며 이는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비례성의 원칙입니다. 제공되는 편의의 규모나 수준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비례해야 합니다. 즉, 최소한의 비용과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당사자 참여의 원칙입니다. 편의 제공의 당사자인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의견을 직접 듣고 반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진정한 편의 제공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의 필요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사례들을 통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직장 내 사례입니다. 첫째, 근무 환경 및 시설 조정입니다.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출입문 확장, 높낮이 조절 책상 제공, 화장실 개조 등이 있습니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판이나 촉각 보도블록 설치도 포함됩니다. 둘째, 업무 도구 및 보조기기 제공입니다. 저시력 직원을 위한 확대 독서기,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 서비스, 지체, 장애인을 위한 특수 키보드나 마우스 등이 있습니다. 셋째, 유연한 근무 방식입니다. 병원 방문이나 재활 치료 등으로 인해 근무 시간 조정이 필요할 경우 유연 근무제나 재택 근무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넷째, 의사소통 지원입니다. 청각 장애인 동료를 위해 회의 시 수어 통역사 또는 문자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발달 장애를 가진 직원을 위해 업무 지시를 시각 자료와 쉬운 언어로 제공하는 것 등이 해당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편의 제공을 통해 장애를 가진 직원이 비장애인 직원과 동등하게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 현장과 공공시설에서의 사례입니다. 첫째, 학습 환경의 접근성 개선입니다.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점자 교재,
음성 지원 학습 자료 확대, 독서기 제공 등이 있으며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강의실 내 자막 시스템이나 수어 통역사 배치가 해당됩니다. 둘째, 시험 및 평가 방식 조정입니다. 장애 학생이 필요한 경우 시험 시간을 연장하거나 대독 또는 대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자시험지나 컴퓨터를 활용한 시험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셋째, 공공시설의 물리적 환경 개선입니다. 도서관, 박물관, 관공서 등의 휠체어 접근 가능한 경사로, 승강기 설치,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 확보, 높이 조절 가능한 안내데스크 등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넷째, 안내견 출입 허용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식당, 카페, 대중교통 등 모든 공공장소에 출입이 허용됩니다. 안내견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닌 장애인의 보행을 돕는 보조견으로서 그 출입을 막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및 의사소통 분야에서의 사례입니다. 첫째, 웹 접근성 및 앱 접근성 확보입니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텍스트 제공, 키보드만으로도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둘째, 대체 텍스트, 자막, 음성 지원 등입니다.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대체 텍스트, 영상 콘텐츠에 대한 자막 및 수어 통역, 시각 정보에 대한 음성 설명 등을 통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셋째, 수어 통역 및 문자 통역 제공입니다. 강연, 회의, 방송 등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어 통역사나 문자,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보 소통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넷째, 쉬운 정보 제공입니다. 발달 장애인이나 인지 기능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쉬운 그림이나 인포그래픽을 활용하여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모두에게 더 나은 정보, 접근성을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요구사항이 정당한 편의 제공에 해당될까요? 아닙니다. 앞서 합리성의 원칙에서 언급했듯이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경우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부담은 막대한 재정적 비용, 현저한 운영상의 어려움, 공공서비스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부담의 판단 기준은 매우 엄격하며 그 입증 책임은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자영업자가 고액의 특수장비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는 과도한 부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시설이나 서비스의 본질적인 기능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정당한 편의 제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소방관의 업무에 신체적 역량이 필수적인데 이를 변경해달라는 요구는 수용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정당하지 않은 편의를 판단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하며 가능한 한 대안적인 편의 제공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당한 편의 제공은 단지 장애인을 돕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사회 통합을 증진시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듭니다. 둘째, 다양성 존중 문화를 확산시킵니다. 다양한 배경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며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셋째, 기업이나 기관의 생산성 향상과 이미지 제고에도 긍정적입니다. 장애인 직원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생산성이 높아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과 발전을 촉진합니다. 장애인 편의를 고려한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은 비장애인에게도 편리함을 제공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사회 전반의 기술 발전과 혁신을 이끌어냅니다. 오늘 우리는 정당한 편의 제공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다양한 실천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당한 편의 제공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권리이자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포용적인 사회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고 모든 구성원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윤리적 의무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동정의 대상으로 보거나 특별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 중 한 명으로 인식하고 그들의 필요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따라서 우리 각자는 자신의 위치에서 정당한 편의 제공이 필요한 상황이 없는지 살피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편의를 제공하거나 편의 제공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교육이 여러분의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 우리 사회가 더욱더 따뜻하고 포용적인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